연방대법원이 이번 주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해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출퇴근길의 교통정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의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업체 캐털런트를 거액에 인수했습니다. 혼합 현실 MR 헤드셋을 착용하고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47대 미 대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해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워싱턴 DC 대법원 청사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반란 가담 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해 주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를 제외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후 서면 변론에서 그가 잠정적 공화당 후보이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며 법원이나 선거 관계자가 아닌 미국 국민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측은 양측 구두 변론을 들은 후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와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박탈될 경우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 촉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 4개 형사재판에서 91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미국인 3명 중 2명은 11월 대선 전 재판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무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워싱턴 DC 항소법원 결정이 최후 변론 후 4주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각종 재판이 연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뉴욕 일원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투표를 위해서는 사전에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외선거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등록부터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나뉩니다. 국외 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 등록해야 하고 재외선거인 역시 신청을 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투표에 참여해 영구 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또다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까지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31일 기준으로 신고 신청자는 총 2,328명이며 영구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를 포함하면 총 4,153명입니다. 2022년 대선 때의 재외선거 선거인 수 9,123명에 비해 크게 적은 수치입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 뉴욕 총영사관 방문, 전자우편이나 우편을 통해 신고 신청할 수 있고 유효한 여권번호가 필요합니다.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르면 올 봄부터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출퇴근길의 교통 정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은 맨하튼 60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승용차 기준 $15를 내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뉴스데이가 이 교통 혼잡료 시행 시 미칠 영향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교통 혼잡료 시행 시 평일 오전 8시에서 9시에 퀸즈 미드타운 터널로 최소 250대 이상의 차량이 추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은 맨하튼으로의 차량 진입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연구에서는 취지와는 다르게 승용차 사용을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요금이 저렴하거나 할인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우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MTA가 할인을 제한한 4개의 유료 터널인 홀랜드와 링컨, 퀸즈 미드타운,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로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은 예상보다 더 혼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저지주에서 맨하튼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보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넌 후 맨하튼 남단으로 진입하면 교통 혼잡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맨하튼 통근자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링컨 터널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MTA는 오는 29일부터 4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교통 혼잡료의 영향에 대한 우려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의견은 온라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남용한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남용하는 개인 및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외국 정부 및 기업들의 악의적인 스파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권운동가나 언론인, 야권, 정치인들을 해킹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과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국무부는 사례별로 심사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당국자는 불법 스파이웨어를 통한 해킹으로 최근 몇 년간 최소한 50명의 미국 관리가 개인적인 표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광범위하게 악용돼 국제적 물의를 빚은 페가수스 개발사인 이스라엘 보안기업 NSO 그룹을 비롯해 칸디루, 인텔렉사 등 일부 스파이웨어 제공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자는 이들 스파이웨어 기업 관계자들이 고객 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례로 지난해 NSO 그룹의 야론 쇼나트 최고 경영자가 미국을 여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악시오스는 당국이 유럽연합 및 이스라엘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해당국의 여권 소지자들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다트머스 대학이 내년부터 대학 입학 지원자들에게 SAT와 ACT 시험 성적의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비리그 8개 학교 중 처음입니다. 다트머스대가 내년부터 입학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자격 시험 SAT와 대학 입학 학력고사 SCT 성적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시험 성적의 필수 제출 요건을 폐지한 이후 처음으로 아이비리그 8개 학교 중에서는 다트머스대가 최초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고사장 폐쇄 등의 이유로 SAT나 SCT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1,000개 이상의 미국 대학들이 SAT 성적 필수 제출 요건을 폐지했었습니다. 리코핀 다트머스대 부총장 겸 입학 담당자는 이번 결정은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동안 성적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학교로부터 많은 지원서를 받았기 때문에 SAT 점수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지원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며 명문고를 다니는 학생이 SAT에서 1,600점 만점 중 1,400점을 받았다면 놀라울 일이 아니지만 평균 점수가 낮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상황 등이 불리한 학생과 유리한 학생이 같은 1,400점을 받을 경우 불리한 학생이 다트머스대에 입학할 확률이 2배 더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면서 주택 여러 채도 파손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LA에는 지난 4일부터 이미 1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오늘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130건의 홍수와 39건의 잔해물 유입이 기록됐습니다. 지난 4일에는 시속 75마일의 강풍으로 인해 나무와 전선이 쓰러지며 87만 5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LA 서쪽 산타모니카 산맥의 베벌리 크레스트 지역과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엔시노에서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됐고 LA 공항에서는 기상 악화로 인해 12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8개 카운티에 걸쳐 2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소식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의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업체 캐털런트를 거액에 인수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지주회사인 노보홀딩스가 뉴저지에 기반을 둔 위탁 개발 생산 업체인 캐털런트와 165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고비와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캐털런트가 보유한 생산 설비 3곳을 110억 달러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은 지난해부터 급성장한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입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영화배우 킴 카다시안도 위고비 주사를 맞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미국에서 위고비가 승인을 받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인 약 100만 명이 위고비를 복용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인수를 통해 이탈리아와 벨기에, 미국 등에 위치한 캐털런트 공장 3곳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9월부터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시장 가치는 약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이번 대규모 인수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당뇨병과 비만 치료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혼합 현실, MR 헤드셋을 착용하고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4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정부는 안전하지 않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핏 부리지지 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X에 문제의 운전 영상을 올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항상 사람 운전자가 운전 업무를 통제하고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에서 운전자는 지난 2일 출시된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로 보이는 헤드셋 장치를 얼굴에 착용하고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가상화면 조작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영상이 2,4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R은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친 증강현실을 더욱 확장한 것으로 MR 헤드셋을 착용하면 눈앞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컴퓨터 화면을 닮은 대형 스크린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사용자 가이드에 이동하는 차량이나 다른 운송수단을 운전할 때는 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차량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으로 이 차량은 스스로 차선이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레벨 2 자율주행 단계를 갖추고 있지만 시스템이 대응하지 못하는 변수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핸들에서 손을 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이 미국의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한 은재도금 라마타평 사리구를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와 별개로 사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에 기증하기로 미술관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기간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술관 내부 검토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은제도금 남아타평 사리고는 14세기 고려 불교 문화의 정수를 담은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리고 안에는 작은 크기의 팔각당형 사리고 5기가 안치돼 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지공, 나홍스님의 사리 등 사리 4과가 남아 있습니다. 사리고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출된 것을 보스턴 미술관이 1939년 한 업자로부터 취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일 웨스트포인트에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즉시 중단해달라는 보수단체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지난해 9월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가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같은 해 6월 하버드대학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이끌어낸 단체입니다. 단 연방정부는 군 지도자 중 소수계가 부족하다면 군대 내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온 입학 절차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 역시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헌법소원에서 사관학교는 제외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일 대학 학자금 무상보조금 탭 제도를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위과정의 학생 외에도 비학위 수강생들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립대의 경우 올해 봄학기부터 주내 32개 캠퍼스 283개 비학위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대상이고 시립대는 수혜 대상을 올해 봄학기 5개 강좌를 시작으로 가을학기엔 43개 강좌로 확대합니다. 수혜를 위한 가구 연소득이 충족되는 학생들 가운데 비학위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학기당 최대 11학점까지 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을 얻게 되면 최소 $500에서 최대 $5,665의 학자금을 무상 보조받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오는 9일 오후 2시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설 전통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차세대와 타민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복 입어보기 체험과 세배 배우기, 복주머니 접기, 새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대문이나 기둥에 써붙였던 입춘점 만들어보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립니다. 떡과 전, 잡채 등 전통 명절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춘점 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서해 전람회 초대 작가이자 심사위원을 역임한 현운 박원선 서예가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무료이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선착순 마감됩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뉴욕 한인회에 사전 신청이 요구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